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준비한 만큼 말씀드릴게요. 한옥이 그 가까운 과거 20세기의 소위 근대 도시에서도 지어졌었다. 지어지되 그전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적응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바탕에서 진화하면서 새로운 건축 방향으로 지어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한옥이라는 것이 앞서 선생님이 적합하고도 세계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한테 익숙한 소위 전통체였던 한옥, 사실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사진들에 초점 맞추어서 그것도 지금 잘 남아있는 거의 정통적인 역사 마을에 있는 한옥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옥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 내지는 다양한 모양의 한옥이 있다. 이런 정도를 조금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거나 혹은 또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대상들은 실제로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지어진 한옥들이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 제로 도시에 남아있는 한옥들은 지난 20세기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1970년대까지도 지어진 한옥 그런 정도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공부하고 소개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왼쪽 보시는 사진은 1950년대 후반의 인사동 사진에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1948년쯤에 선거주의라는 광고로 나왔었던 소위 주택 분양 광고, 주택 힘내 광고로 나왔었던 사진이에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사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년대 혹은 30년대 정도에 가령 서울의 댄서로 화나였나요? 뭐 그런 얘기들, 모던 소이들 뭐 이런 단어들처럼 큰 변화가 있었나 봐요. 시대적으로 행정적상으로도 그전에 한양의 도성과 성적 심리로 되어 있었던 소위 중세적인 의미에서 도시라는 영역들이 1936년에 경계를 통해서 확장되기도 하지만은 그 시기에 서울 또는 우리의 근대의 시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약간 왜곡된 상황 속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근대도시 경성에 지어진 한옥들을 내가 4가지 정도를 소개드린데 그 한옥이라는 것은 앞서 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통적인 한옥이나 혹은 오래된 한옥들과 견지어서 차별되는 점이 있다고 하나는 소위 근대적인 성격으로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성격이 변이되거나 혹은 형태가 변형된 것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아마도 삼청동 여러분들 겠지요? 뭐죠? 촛대 위에 올라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대체로 이왕 능선도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일 것이고 오른쪽은 그 가회동 1번지에 있었던 한옥들이에요. 근데 이게 평당 58만원, 580만원에 2000년에 팔려서 그 자리에 빌라가 들어섰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한옥은 1935년에 지어졌던 한옥이에요. 4가지 설명드릴 텐데 하나는 한옥 주거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디귿자형의 평면 형태를 갖고 있는 소위 디귿자형 도시 한옥. 오른쪽에 보는 작은 그림의 그림으로 보여져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연립 한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대량 한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층 한옥 상가라고 해서 4가지를 설명드릴 생각인데 제가 요번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렇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적합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으나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쓰인 단어가 한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토론 내지는 그것도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흐릿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논의가 정확하게 표현하든 또는 더러 흐릿하게 그것을 정의하든 굉장히 중요한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야 될 개념이나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한옥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는 한옥이라고 하는 소위 법적 기준에 그냥 의존한다면 올해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끝에 지난 2009년 5월에 국토 시행령 개정을 한 한옥이라는 단어가 등되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소위 건축행위를 할 때 꼭 넘어야 되는 건축법 속에 한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있지 않았었거든요. 목적 건축 혹은 목적 건축 등등인데 그 시행령 속에 한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고 하면은 한국식 한국의 정확한 단어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식 목구조와 지붕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식기와 등 전통적인 외관을 갖추고는 건물 및 부속체를 말한다. 되게 이런 정도의 골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핵심은 하나는 소위 일본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닌 소위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으로 구축되어져 있고 그것이 소위 기와 지붕 등 전통적인 외관을 갖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초과될 수 있고 노화될 수 있고 혹은 그 범주 속에서 이길 수 있겠지요. 거기에는 기능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없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시대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는 않은데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중립적으로 혹은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유형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앞에다가 도시 한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던 조금 후에 아마 그런 선생님이 얘기하실 부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옥 뒤에다가 기능을 붙여서 한옥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또는 근대적인 한옥에서 근대 한옥이라고 이름을 하든 혹은 떼어나서 정통 한옥, 문화재 한옥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혹은 일상 한옥이라고 붙이던 한옥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시대나 용도들을 이렇게 써가는 법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의미의 한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중이에요. 이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1920년대 필드의 어떤 경성구라고 하는 소위 근대 서울의 큰 변화는 새로운 주거지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이 비롯되어져요. 공급이라는 말이 물론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급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근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얘기해서 수요자의 원하고 원하는 상관없이 한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게예요. 1929년에 조선일보의 광고의 문화인데 보시면은 방매 가라고 써있네요. 집을 판다 소리고 오른쪽에 건양사라고 하는 소위 지금으로 치면은 무엇좀 될까요? 이런 데가 되잖아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제 주택 공급 회사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가 뭐가 있을까요? 13 혹시 와가 찾았어요? 와가 집가자마를 아는 것 같고 와가 기와집일 텐데 그러면 홍익동 11, 13번지인데 와가에서 기와집 13칸 정도 되는 집 등등등을 팝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929년인데 여러분들이 기성복을 읽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부터 읽은 사람들일 텐데 대체로 선생님들은 아마 기성복 읽기 시작한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은 집도 그 전까지는 자기 몸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어서 입었던 것을 이제는 사이즈별로 혹은 체형별로 나와 있는 것을 옷을 사 입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러나 1929년쯤 해서 소위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성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그러한 시장 내지는 혹은 그러한 건축위원들이 등장했다는 얘기겠지요. 거기에 정세곤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아마 의원까지 지나게 되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가졌던 그 사람이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폭등하는 토지 어찌하면 이 판에 돈을 벌을까
1935년이지만 뭐 2000년으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그 당시에 일단 주택 경기 혹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속에서 서울에 주택들이 많이 지었는데 소위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집들이 소위 소시 한옥들이에요. 여러 지어졌는데 우선은 그 바탕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거의 그 수입된 다시 한번 가공돼서 수입된 그러한 주거지 팩탄이 바닥에 보이고 그 위에요. 1930년에 군대가 한국에 주거지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면 도남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이렇게 보면 벽장을 이틀을 보시면 블록형태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40m 정도 그래서 여기에 10m가 10m 정도의 물안에 있어가 있고 10m 길이로 블록이 써지면서 그 위에 판이 지어져서 고루고루 한 놈을 만들었어요. 그 생각이 약 정도된 모습을 던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치셨던 그것이 근대적인 벽자 위에 공급되어 있는 필지 위에 지어진 한옥이 보시면 필지는 조선강에서 그래서 서울 안에 있던 그것이 그 자리 먼지에 한옥이 만들어지게 돼요. 소위 가회동인데요. 이들이 가회동이 유명한데 그 가회동에 많은 필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전체 중에서 옛날 높이는 소위 가시 일본인데 이렇게 생겼던 필지인데 이렇게 분화돼가지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게 한옥이 지어지게 또한 블록이 40개 정도로 분할돼서 벽자가 길이 만들어진 것들과 비슷해 보이지 못하지만 한지 달라요. 역시 일본인데 역시 큰 필지가 쪼개졌는데 이 벽자로 된 하선이고 공원의 정자 길이가 십자로 참 미안해요. 예, 그래서 십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 접속되는 방식이 식으로 분할됐어요. 조금 바삐 넘어가는 중인데 블록이라는 게 소위 길보다는 블록이 먼저 공급되어서 치면 그래서 하부에 치면 이런 경우는 1919 한 60, 70년 사이에 지어진 집들인데 그 한옥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경대건이 것처럼 정글지 여기를 개발한 사람이 있죠. 사람에 의해서 혹은 한 회사에 의해서 한 회사와 몇몇 목수들과 어떤 근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되었는데 앞선 것과 미세하게 다른 점들은 이것은 이렇게 건물의 정자가 이렇게 마주하는 조합되는 방식을 통해서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한옥이 그려졌어요. 오래된 그림이 되었는데 그 위에 11번지 위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한옥들이 보여졌었어요. 나는 여기 지역을 1985년에 기도 교수님의 강권에 의해서 여기를 조사를 하는 기회를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각지 활동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실측을 했었어요. 그때 실측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집들이 과연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인지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분별이 없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과정 통해서 이 얼핏 봐서 전통적으로 보여진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1935년경에 피치의 분할과 더불어서 비교적 피치에 있는 표준화의 풍면이나 문법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주거지와 함께 조성된 것이다 라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서재 이름을 일단 도시한옥이라고 붙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해놨었는데 약간은 아직은 집들끼리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것들 집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들은 우선 그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해놔보세요. 그런 집들은 보니까 디귿자도 있고 디귿자 두 개가 합쳐서 비읍자 같은 놈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역자와 니은자 합쳐서 만들어진 튼 니은자 같은 집들이 발견돼요.